간호사가 병원 수익을 신경 써야 할까? 고민 많이 했다 오늘 기차 타고 오면서. 어떤 결론을 내셨나요? 신경을 쓰기는 해야 되는데 흑자를 내려다기보다는 마이너스만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자 이렇게 좀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소모품들이 되게 많아요. 알게 모르게 메디컷이라고 하죠. IV 카테터 같은 거. 우리도 사람인지라 로봇처럼 하나빵 이렇게 다 될 수가 없어요. 한 방에 막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희도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이거를 재료대를 넣으면 되는데 재료대를 안 넣는 경우가 좀 많기는 많아요. 맞아요. 쓴 만큼 안 넣고 네. 그냥 정해진 약속 처방대로 네, 넣고 맞아. 치아 삐고 그것도 그렇고 재료대를 먹일 때도 좀 미안하단 말이에요. 환자한테 내가 잘못을 한 거라서 뭔가 또 하기가 좀 미안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병원 원장도 아니고 행정부 원장도 아닌데 그래 요건 서비스 뭐 이지랄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린 또 월급쟁이잖아요. 그죠? 이게 수익에 신경 쓴다? 흔히 말하는 영양제라는 것들이 이 병원의 주 뭐라 해야 될까? 비급여 제품이고 비급여 이제 제품. 필요에보다는 선택의 영역이 아닐까. 아 그렇지. 네. 병원의 수익을 신경 쓰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이걸 해가지고 얻는 게 뭔가 좀 이런 것 있어요. 그 단순 내 노동만 한 게 더 늘어나는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월급쟁이 때문에 내가 병원 수익까지 뭘 신경 써줘 이렇게 생각을 해도 사실 그 돈은 우리가 받는 월급은 이 병원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 수익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뭐 나한테 더 도움된다기보다는 마이너스만 내지 않으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와이전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네. 이제 마이너스를 내지 말자 이런 마인드가 상당히 좀 중요하기도 한데 방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많은 생각들이 들 거예요. 누구는 그럴 필요까지 없다 아니면은 누구는 이런 마인드로 일을 해야 된다 그냥 그런 여러 의견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사람들이 다 각자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걸 경험했어요. 환자한테 쓰는 의료 소모품 특히 이제 주사기 같은 것도 원래 주사기가 한 개당 비용이 매겨져 있어요. 보통 정밀 주사침이 250원 내외 하거든요. 병원도 물품 관리를 하잖아요. 매입을 이렇게 했는데 처방에 들어간 거는 이건데 이상하게 소모되는 것 더 많단 말이죠. 만약에 1000개를 들이왔는데 환자한테 들어간 처방은 한 500개다. 네. 그럼 500개가 빵꾸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분명히 얘기할 법도 한데 가만히 있는 이유는 이제 병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안하고 운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데에서는 아주 막 집요하게 막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특히 의사들을 처방이나 아니면 수가 문제, 삭감되거나 이런 거는 엄청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수정해라 하는데 그런 거는 좀 없더라고요. 그렇지. 왜냐면 또 감시할 부분도 없고 하니까. 저는 가치관이 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간호사가 간호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 시절이나 신규 시절 때 간호사가 간호만 하면 되지 다른 게 뭐가 있냐. 애초에 그때는 간호사가 수익을 신경 써야 된다 그런 생각 아예 못했어요. 내 일하는 것도 벅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병원은 비영리 기관이다 그런 인식도 있잖아요. 영리잖아. 그렇죠. 비영리면은 이윤보다 다른 거를 조금 더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 신입 시절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물론 내가 혼나기 싫고 근무지에서 인정받고 싶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일하는 게 편해지니까 그렇게 하는 측면도 있는데 신입일 때 내가 미숙하니까 남에게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 빨리 업무를 익히고 노력하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 조금 더 집중하고 배우려 노력하고 민원 같은 거는 어떻게 응대를 하는지 어깨 너머를 좀 자세히 보기도 하고 이런 일련의 노력들로 일하다 보니까 업무 수준이 일정 수준까지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흔히 말하는 1인분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막 오를 때쯤 되면은 이전에 있는 사고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나에게 조금 더 동기를 부여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가치관을 접하게 됐죠. 내가 알던 비영리가 그런 비영리가 아니구나 그런 걸 접했어요. 그리고 이익은 아니더라도 손해는 입히지 말자. 실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누군가 실수했다면은 어차피 내 책임 아니니까 방치하는 게 아니고 그 실수를 재빨리 커버하고 문제가 안 생기게 그리고 조직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간호사임에도 병원 수익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런 노력을 했어요. 약간 얻은 결과가 난 궁금한데. 얻은 결과 신경을 써서. 네, 빌드업을 해야 돼요. 이렇게 빌드업을 하고. 오케이. 주인의식 같은 거죠. 솔선수범해가지고 스스로 찾아서 일을 하고 이런 거. 수동적인 것보다 능동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한 그런 자세를 가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블랙 기업에 아주 걸맞는 그런 최적화된 마인드를 가진 자세가 아니었나. 지금 생각해보면은. 블랙 기업에서 좋아할 만한 그런 네. 마인드를. 딱 블랙 기업 가면은 실컷 착취 당하고. 버려지는. 버려지고 이제 그래서 깨닫는. 아. 솔선수범 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진 않더라고요. 주인의식 같은 게 가지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솔선수범 하는 거,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느끼는 그런 부류를 공통적으로 보인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했던 거에 의하면은. 한 가지만 좀 예를 들어주면. 수간호사 아니면 관리자급 이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주인의식이나 솔선수범 하는 모습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나서서 하고. 위에서 뭔가 좀 압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저는 그 당시에는 이런 솔선수범하는 거를 실천하려고 노력했고 그 사이에서도 여러 갈등이 있었어요. 과연 이게 맞을까?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맞나?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갈등을 했는데 이제 주변에는 나처럼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무심받는 거예요. 일을 막 벌리고 그러면은 주변을 보면은 나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조금 싫어하는 것 같다. 그런 인상을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 혼자만 불타오르는 거 아닌가. 남들은 안 하는데 내 혼자 하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데. 세계 환경을 위해서 막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 하나도 안 썼고 혼자 최선을 다해도 옆에서는 막 그냥 쓰레기 온갖 거 다 갖다 버리는 그런 느낌이었는가? 큰 나라들은 쓰레기를 막 버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분리수거를 엄청 열심히 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있잖아요. 네. 큰 나라에서 뭐 자기들 다 하는데 그렇지. 뭐 티끌인데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남들은 다 하지 않는데 내 혼자 하니까 내가 진짜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글자를 표현하면은 하고제비. 그런 걸 느끼면서 병원 수익에 신경 쓰는 게 옳은 걸까?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까지 왔어요. 병원도 하나의 의료사업체니까 병원 경영에 관여하는 간부급 이상 그런 위치에 있다면은 수익에 신경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그런 위치에 아니면 간접적으로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관리자급 미만의 간호사들은 굳이 그런 걸 우선적으로 추구할 필요는 없다. 전 그렇게 이제 결론 내렸거든요. 좀 동의합니다. 수익을 내는 생산성 있는 플랜을 세우는 거는 관리자급 이상의 간부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임원들 그런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걸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된다. 지침 같은 거를 밑으로 하달해서 이제 사원들에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필요한 거지. 굳이 사원급에서 그런 걸 고민하고 스스로 나서서 할 필요는 굳이 없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쉽게 말해서 그냥 주어진 업무만 잘 해내자. 정해진 업무만 해내고 내 일만 딱 하고 그 이상은 하지 말자. 그 이상의 업무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자세로 하는 게 나에게 이로울 것이다. 그런 판단이 있을 때 이런 전략적인 선택같이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해낼 때 이제 취사 선택하는 그런 부분을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근데 수 선생님이라든지 이제 높은 쪽의 사람들이 이게 좀 심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좀 보면 마이너스만 내지 말자 뭐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티끌모아 태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좀 심해지는 경우에는 재소독하는 경우가 이게 재소독하면 안 되는 그 일회용품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또 깨끗하게 빨아서 재소독하는 경우가 예전에는 좀 있었어요. 요새 병원들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가난한 병원에서는 그런 걸 되게 아낀다 하더라고. 쓰레기 콕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재소독을 해서 굳이 그렇게 쓰자고 하더라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하나마다 같이 쓰고 좀 일회용은 그냥 내버리면 안 돼. 그거는 그거까지 틱을 먹을 정도로 병원이 참 그래도 양심적이다고 생각했는 건 그래도 소독은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맞는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때는 제가 이런 솔선수범하는 거 약간 나대는 그런 것처럼 비쳤을 거예요 아마. 하고제비.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저는 제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어요. 꾸준한 수익을 유지해야 현재 상태를 유지할 거란 그런 기대가 있었고 앞으로 병원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하거나 새로운 의료장비나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필요하다. 돈이 없는데 새로운 인력이 어디서 나올 거냐. 맞잖아요. 현재보다 많은 수익을 만들어서 뭐 사업 확장의 기념으로 사업이 확장되면은 그 확장된 것만큼 어떤 재원들이 다 마련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확장된 만큼 거기 인력도 다 배분을 또 해야 되고 새로 고용을 하거나.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기대했어요. 일단 나는 병원에 고용된 근로자고 고용 목적이 의료인 관점에서 보면은 간호가 본분이지만 근로자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이윤을 안겨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엔 이제 이런 생각만으로 바로 행동에 옮기진 않았어요. 좀 긴가민가 하기도 했고. 근데 그게 몇 년 차 때 생각이지 그게? 2, 3년 차 정도. 와 대단하네. 이제 수쌤이들 인재를 그런 거를 추구하다가 이게 맞는가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모순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갈등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간호사가 소모품에 가까운 근로자다 그런 인식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또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내 사업도 아니고 같이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원이 성장하면서 내 월급이 성장에 비례해서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지. 그런 거 생각하면은 굳이 내가 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병원 리모델링하고 광고 때리는데 사용하겠지. 뭐 어차피 근로자니까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성장하는 거에 비례 가지고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은 동기부여 자체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인이. 그래서 뭐 이래나 저래나 어차피 내 자리는 1인분만 하면 유지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경영진 알아서 비전을 제시해주고 그에 맞게 1인분만 하면 되겠지.
되겠지.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현타가 온 거네. 네, 현타가 왔죠.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다 얘기 나오고, 저도 마침 그때 간호사를 조금 더 고용하면은 이제 나의 업무 강도나 근무 환경이나 이런 게 좀 많이 개선되겠지. 딱 타이트하게 진짜 그 쉬는 날도 하루씩 반납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그런 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병원에 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힘썼고, 그 윤을 토대로 병원 시설이나 근무 환경,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들으면은 누군 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순진하다. 융행 먹기 딱 좋다. 이제 이런 행동들이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인턴의사나 아니면 새로운 전문의가 오면은 그 병원에 대한 시스템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배우는 과정일 때 몇 개를 좀 누락할 수가 있잖아요. 솔직히 그 누락하는 것 중에서 우리에게 책임이 오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든 챙기지만은 책임이 우리한테 오지 않는 것들은 굳이 안 챙기고 놔두잖아요. 환자의 안전이나 뭐 간호사의 책임 문제나 그런 거는 당연히 다 챙기지만은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뭐 처방 누락한 거는 그거는 뭐 의사 선생님들이나 뭐 심사까지 알아서 하겠지. 솔직히 그렇게 놔둬도 상관없거든요. 나중에 어떻게든 뭐 자기들끼리 해결하니까 나서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환자분이 어디가 불편하다고 하는데 여기 검사는 안 하나요? 이제 그런 걸 또 물어보고 어디가 아픈데 여기에 맞는 약은 따로 처방 안 해주시나요? 그런 걸 또 챙기고 막 했어요. 이제 목이 아프다는데 뭐 목 보호대 같은 걸 안 쓰나요? 그런 재료대 같은 것도 하나의 수익적인 측면이거든요. 병원 그렇죠. 입장에서 보면은 환자에게 뭐 이로운 거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거 일일이 이제 내가 책임을 안 져도 되는 부분까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막 챙기고 그랬어요. 한때는 폼 제품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거 거즈로 그냥 하는 것보다 폼 제품으로 수분하게 환경을 유지해주면은 흉터가 덜 생기고 네. 회복 기간이 빨라진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사용해달라 상부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오니까 이제 별말 없이 소독할 때 그 제품을 지시한 대로 사용을 하고 거즈 드레싱 마진이 거의 안 났거든요. 거즈 그렇지. 자체, 뭐 얼마 한다고 그거. 거즈 자체에 대한 재료대 비용은 안 넣고 그냥 드레싱 수급만 넣잖아요. 맞아요. 지열이 안 되고 하면은 지열 거즈 같은 게 비급여로 막 3, 4만 원 하거든요. 작은 거 한 장에. 지열 거즈를 쓰실 건가요? 이렇게 또 그게 물어보고. 막 비급여 이런 걸로 돼가지고 비급여 확인 사인을 받아야 되는 것들도 있어. 그냥 그저 드레싱 도구인데 몇만 원 하고 막. 이런 게 비용은 나오지만은 환자에게도 좋은 점이 있고 병원에게도 이윤이 있으니까 서로 윈윈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생각으로 이게 하는 게 이제 타당하다. 그런 식으로 합리화를 좀 했죠. 쓰지 않아야 될 이유도 딱히 없는 거예요. 환자에게 필요한 거를 적합하게 쓴 건데 수익적인 측면을 보면은 그렇다는 거죠. 다른 예시로는 뭐 제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제 의사가 처방내는 부분이나 검사에 대한 부분, 수익을 위해서 방어진료 목록으로 지나치게 많은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과잉진료라는 그런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도 거기에 불합리함을 느끼가지고 어필하지 않고 대세를 따르기로 했죠, 그냥. 근데 그런 거에 불합리함 느끼고 엄청 막 스트레스 받아하는 선생님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퇴사하는 쌤도 있었어요. 그런 걸 도저히 못 보고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해가 아예 안 가는 건 아니야. 근데 나도 그 이유로 퇴사를 한다는 게. 근데 솔직히 이제 간호사가 거기에 불합리함 느껴봐야 뭐 얼마나 영향이 있을랑가. 간호사를 할 수 있는 게 뭔데? 네. 이거 할 수 있는 게 뭔데? 보고 있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맞아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진짜 부서 이동을 하든지 다른 병원 가든지 해야죠. 그냥 과잉진료 그거는 네 역칙 아니냐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말할 순 없지만 그런 인상이 확실히 들 만큼 근거가 있어요.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비밀. 말할 수 없어요. 말하면은 이 채널 개떡상이에요. 말한 사람이 상당히 곤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둘러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확실한 근거들은 많이 있어요. 간호사 선생님들은 아마 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많이 알려진 얘기예요. 수익화를 위해서 환자에게 어떤 액션을 취할지 입원 기간을 짧게 가져간다든지 병상 가동률이나 이런 걸 위해서 환자들한테 진짜 최소한만 입원시키고 바로 퇴원을 시킨다든지 이런 거는 그 위에 큰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환자분들은 아직 아프고 막 그런데 빨리 퇴원을 시켜버리는 그렇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 같은 그런 것들이 마진이 좀 되는 치료 방식을 도입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아닌 병원도 있겠죠. 아니면 본인이 그런 걸 잘 못 느낄 만큼 병원이 잘 숨기고 있거나 네. 본인이 잘 관찰을 못했거나 뭐 셋 중에 하나겠죠. 모범 택시인가 거기서도 자 안 아프시니까 퇴원하세요. 아파요. 퇴원하세요. 아파요. 이러다가 나오면서 의사가 그러더라고. 비급여로 많이 주사 많이 주라고. 결국은 그렇게 가더라고.
단적인 예시지만 업무의 표준, 그 표준이라는 평균치를 넘어선 것을 해내기 위해 가지고 전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뭐 나서서 어떤 일을 하고 뭐 신규 간호사 트레이닝을 뭐 나서서 막 하기도 하고 발전을 위해서 남들 하는 만큼 해서는 보통 앞설 수는 없잖아요. 네. 남들 하는 거 이상으로 해야 앞서 나갈 수 있잖아요. 발전도 더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마인드 장착하고 말 잘 듣고 불편 불만은 안 하고 시킨 거 잘하고 건설적인 건의도 종종 하고 그런 사람대로 노력했어요. 그때는 어떤 의미로 미쳐 있었죠. 이상한 데도 꽂혀서 좀 그런 게 많네. 누가 오면은 쟤 도대체 왜 저러지? 그럴 거예요. 저렇게까지 일을 해야 하나. 남들은 평범하게 하는데 혼자서 필요 이상으로 일을 벌이고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네. 그런 생각들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 당시에는 진짜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제가 했던 그 행동을 하는 사람 주변에 있다. 저 새끼 좀 미친놈이다. 이 생각 좀 하지 않았을까. 자아성찰. 근데 이런 수익을 늘리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업무량을 늘리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검사 횟수가 증가한다는 거는 그 검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적인 준비도 하고 그 검사에 필요한 사전 검사도 해야 되고 그 검사실로 가기 위해 이동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뭐 환자를 옮기고 환자를 준비시키고 이런 것들 보면은 다 일손들이 가는 것들이에요. 업무들은 생겨나고 점점 매출은 늘어나는데 생각하는 거랑 달리 간호사 인력은 늘지가 않고 업무만 늘고 있어요. 월급도 늘지가 않고. 월급은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가지고 네. 주변 병원들이 올리는 만큼 이제 올려주고 그렇지. 그런 게 또 있었죠. 주변에 비슷한 규모에 있는 병원들의 월급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올려요. 인력이 다른 그 병원으로 이탈하지 않게. 연봉 단합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있을 것 같아. 없어도 눈치 보고 올리고 하더라고. 우리 병원 그래서 좀 올라왔어. 옆 병원 때문에. 좋네요. 그럼 서로 올리거나 그럼 출혈 경쟁을 하면 어떨까? 안 하더라 씨. 여기서 말 끝내더라 씨. 이미 있는 인력들한테 업무를 더 줘가지고 이제 그걸 수행하게 하거든요. 사업 초기에는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고 그런 힘든 시기를 겪고 성장하면서 자리를 잡아가잖아요. 그런 시기인가 보다 하면서 이 시기가 지나면 확실히 좋아지겠지. 그런 기대를 또 품고 내 나름대로 희망 고문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는 데는 2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2년씩이나 걸렸어 근데 그게? 1년쯤 됐을 때는 간호 인력보다 조금 더 급한 게 있지 않을까. 그런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당장 있나 보다 하면서 좀 참고 버텼어요. 우리 차례가 언젠가 오겠지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안 오지. 근데 제가 그런 체감 요소를 받기 전에 제가 퇴사를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지금은 뭐 달라질 수도 있겠죠 뭐. 아니야. 똑같았을 거야. 간호사 빼고는 또 일단 다 개선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의사도 늘고 시설도 좋아지고 검사 장비도 늘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간호사는 뭐 그대로니까 허탈감이 들고 이거를 지속해야 되나 그런 순간이 언제 올지 모르겠다. 안 올 것 같다.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잠깐만 의사가 늘었다고? 간호사가 늘던데. 간호사가 늘고 의사 일을 하던데. 그때 깨달았죠. 큰 착각을 했구나. 사업을 확장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뭐 업무 강도가 늘면은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조금 더 고용을 하고 아니면은 뭐 노고에 대한 보상 같은 걸 해주거나 하잖아요. 네. 보너스를 안 주면은 이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면서 근무 환경을 좀 개선해 주던가 그런 게 되는데 그런 거를 좀 극적으로 못 느꼈어 저는. 추석에 그냥 저 스팸 세트 주고 끝내잖아. 그거는 원래 주던 거여가지고. 원래 주는 거구나. 사람 몸은 한계고 시간은 한정돼 있고 해낼 수 있는 업무는 아무리 인재라고 하더라도 그 한계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불확실성만 있다 보니까 확실히 깨달은 거죠. 이런 걸 지속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그러면서 이제 문연무상 상태로 정신줄놓아 버린 거죠. 모든 생각을 이제 그만하기로 했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새로운 시각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2년이나 그랬어? 근데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나 같은 경우에 그냥 흐름에 몸을 맡기는 타입이고. 정신줄 다시 잡을 때니까 해탈해가지고 1인분만 해내자, 내복만 해내자, 열정 쏟지 말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년 차야 3년 차 때 이런 생각하기 진짜 어려운데. 음모론에 막 빠져가지고 막 여러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게 맞았구나 그런 순간이 오면은 재밌거든요 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열정 태우기 힘들거든. 씨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안 하는데 보통은. 저는 뭔가 생기면은 왜 그런 게 생기지 막 원인을 막 찾거든요. 궁금해요 그게. 유튜브 잘했네 이거. 유튜브 하길 잘했다. 1인분만 하자. 이제 그런 자세로 임하는 순간 하나 둘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제 나름대로 어떻게 뭐 효율이 어떻든 간에 제 기준에서는 제 에너지 120%를 쏟아부은 거니까 그거를 100% 아니면은 뭐 90% 솔직히 업무를 쳐내는 데는 저는 100%까지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네. 한 80만 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표준적인 업무를 해내는 데는. 그렇지. 그렇게 120%에서 100, 90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그만큼 못하게 되는 거니까
그거를 누락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또 이제 누군가 메꿔놓아야 돼요. 근데 그 메꿔놓는 게 본인이 해야 될 업무를 안 한 것들을 제가 발견하면서 이제 그걸 캐치해내는 거였는데 이제 본인들이 자기 업무들 다 잘 해내려면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특히 안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처방 확인 같은 거 예. 그런 거 본인들이 처방을 잘 내면은 예. 처방 확인을 굳이 일일이 다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아이디를 갑자기 가르쳐주더라고. 그런 이야기가 뉴스에 뭐 이렇다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비밀번호는 왜 가르쳐주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누군가 누락한 걸 커버해주고 시키지 않아도 일일이 찾아서 하는 노력들을 했는데 그걸 안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불법 전담 PA 선생님도 있는 사람이 간호사한테 그런 걸 왜 가르쳐주는 거야? 모두가 1인분씩 하자는 마인드로 해버리면은 1인분 안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모두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1인분 안 하고 막 80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누군가 120만큼 하니까 그 80 메꿔가지고 다 110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 120을 안 하는 사람이 생겨버리니까 그런 구멍들이 다 모두에게 분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욕은 욕대로 먹어요. 뭐 그래 이상하다니까. 원래 못하는 사람에 대한 기대치는 없거든요. 그렇지. 얘는 원래 못하니까 그렇구나 하는데 제 몫을 잘 해내는 사람이 하면은 더 믿거든요. 너 왜 예전 못하니? 다대밥에 재 뿌리는 것처럼 평소만큼 하던 애가 평소만큼 못하면은 더 미워요. 원래 평소만큼 하던 게 오버버닝같이 약간 하는 거였는데 그 욕하기 전에 그 전에 좀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어. 아, 저렇게 열심히 하는 직원한테 내가 포상이라도 준 적이 있는가? 나를 줬는데 제가 못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부족하다고 느꼈냐? 살려는 드릴게 정도 느낌인가? 뭐 주는 건 없지만 다니게는 해줄게. 제 몫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도 저 잘 모르겠어요. 내 눈으로 보기에는 남들 하는 것만큼 눈을 낮춰가지고 했을 뿐인데 그냥 평균만큼 한다고 제가 생각했던 건데 남들이 보기에는 제가 해야 될 몫이 남들 하는 거에 이상이라고 좀 기준치 정해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들 보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열심히 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간호사를 하면 뭐예요. 한 번 삐끗하면 눈밖에 나고 맞아. 로테이션에 승진 누락되고 퇴사 절차를 밟아야 될지도 모르는데요. 부담밖에 없어. 왜냐면은 그 위에 자리는 한정돼 있거든요. 내가 나간다고 해도 뒤에 이렇게 우글우글 벌집에 애벌레 많이 쌓아놨어. 줄 서서 있어요. 맛집에서 줄 서 들어가는 거 마냥. 웨이팅을 한다니까. 그렇죠. 뭐 맛집이야? 뭐 웨이팅을 왜? 이제 병원에서는 간호사를 1등급에 맞게 또는 한 부서가 유지될 만큼 딱 적정 수의 인력을 그냥 고용을 해요. 간호사의 그 인력 기준이 있잖아요. 이상적인 인력 기준이라 해야 될까요? 현실적인 게 아니고 이상적인. 난 이 적정수라는 단어만 들어도 난 토가 나와. 많은 간호사들이 기대하는 그런 이상적인 인력 기준보다는 심평원에서 인력 평가를 하거든요. 간호 등급을 인력 평가를 해가지고 매기잖아요. 간호 등급 1등급, 2등급 이렇게. 이게 1년에 4번 해요. 3달 주기로 하는데 그 기간에만 1등급을 받으면은 그 1등급에 대한 보상이라 해야 될까요? 그 수가를 달라져요. 예. 주거든요. 네. 환자 한 명당 비용이 떨어지고 2등급이면은 1등급보다 낮은 비용이 떨어지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1등급에 아주 신경 많이 쓰더라고요. 매번 인력이 안 구해진다 하는데 인력이 없다 하는데 간호 등급 평가 시기에는 귀신같이 어디서 구해서 오더라고요. 희한해 그거 참. 평가 등급이 떨어지면 수익 감소하니까 어떻게든 구해와요. 아니면 1년 내내 웨이팅을 시켜가지고 이 웨이팅 인력을 계속 이렇게 한 명씩 넣는 거예요. 대학병 같은 경우는 웨이팅을 1년 한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런 목적도 있지 않은가. 인력 그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보면은 인력 평가 시기가 되면은 한 2달 여유가 있거든요. 3달마다 하는데 2달밖에 여유가 없어요. 맥시멈. 왜냐면은 그 인력 산정 기준이 한 달 이상 근속을 해야 한 명을 간호사가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런 기준도 있고 해서 2달 사이에 누가 퇴사를 해가지고 이제 1등급 밑으로 떨어진다. 그런데 어떻게든 부서가 돌아간다. 그러면은 인력을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기도 하더라고요. 다음 평가 공분기까지 자발적으로 우리는 간호 이제 1등급에 준한 인력이 아니고 2등급이니까 제발 등급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은 1등급은 유지된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누가 신고를 굳이. 제3자가 신고할 수 있게 하면은 상당한 역파장이 일지 않을까. 재밌는 사람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우리 2등급이지 않아요? 1등급으로 어떻게 안 될까요? 1등급이 좋은 거잖아요. 실제 그 병원 구인공고로 보면은 이런 멘트가 있어요. 간호 등급을 올리고자 인력 충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간호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그런 멘트가 있을 정도로 이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거짓말은 아니야. 등급을 진짜 올리기 위해서 모으는 거기는 해.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봤을 때 병원은 간호사를 필요 이상으로 고용하려 하지 않는다. 그 필요 이상이 간호사들 사이에서 얘기하는 국제적인 통계 수치나 아니면 의료 선진국 기준이
되는 뭐 어떤 이상적인 인력 기준이 아닌 그저 간호 등급 평가를 받기 위한 그런 기준에서의 필요 이상의 인력 그런 기준인 것 같아요. 병원을 이제 약간 좀 하얀색으로 지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검은색으로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블랙 기업이기 때문에. 간호사 일하면서 이런 걸 접하다 보니까 더 이상 수익을 위해서 뭐 일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내 공부만 하자. 손해만 입히지 말자. 그런 생각으로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손해를 좀 입히면 인력을 좀 늘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네요, 이거. 손해를 입히면은 네. 그 손해를 입힌 놈을 네. 어떻게든 쳐내고 멀쩡한 놈을 데려오고자 하지 않을까. 그런가 또. 아니 왜냐면 열심히 하잖아. 내가 열심히 병원 수익을 위해서 하잖아. 떨어지는 게 없는데 나한테. 조금 당연하구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차라리 그러면 아예 리스크를 엄청 걸어서 나한테 제대로 대우 안 해주면은 아주 떼버리게 만들겠어 해가지고. 근데 단체로 단합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래 단합으로. 단합이 안 돼요. 맞아 안 돼. 모래 아니거든요. 물론 뭐 제가 나이가 좀 들면서 고개를 더 숙여야 되고 고용 유지가 힘들어지는 순간이 온다. 그렇게 해가지고 경쟁을 하고 나는 이 병원에 이익이 되는 사람이다. 그런 걸 증명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면은 지금과 달리 이제 예전처럼 그런 마인드 일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딱히 그렇지도 않고 여기서 요구하는 표준만 딱 하면은 뭐 해고 안 당하고 뭐 책임질 일 별로 안 생기고 하니까 그렇게 하자 그런 마인드예요. 이러면은 누구는 너 그렇게 일하면은 나중에 소문나서 취직하기 힘들다. 요새 MZ 꼰대 마인드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걸 의식해가지고 일하는 곳에서 그런 소리 안 듣기 위해 가지고 눈치껏 하라 그런 게 있잖아요. 고분고분 좀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저도 결론은 뭐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마이너스만 나지 말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뭐 심플하고 현실적인 답변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맞아요.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댓글에 패배자 마인드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패배자. 그래서 좀 고민해봤어요. 어떤 답이 좀 좋을지. 우리가 방금 얘기한 맥락들을 크게 보면은 내가 정해진 것만 하고 그 외에 다른 건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거는 선택 영역이다. 그런 좀 내용의 맥락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이런 거는 패배자 마인드다. 항상 열심히 하고 주어진 상황을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본분에 열심히 해라.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른 영상을 보니까 댓글에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본인의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고 하는 그런 자세와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제도와 시스템이 생각을 만들고 있어요. 네.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시스템과 제도에 노출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이런 마인드로 변할 거예요. 뭐 사회 전반적으로 조용히 그만두기 막 그런 것도 한순간 돌았잖아요. 이직에 대한 것도 좀 자유롭고 이직에 대해서 다시돌적인 생각하고 막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좀 통했던 그런 제도와 시스템이지만은 요즘 와가지고는 좀 달라졌다. 그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고 달라진 그런 부분이 아닌가. 간호 영역에서 이 패배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간호사 업계가 요즘 어떤 시대냐면은 초계선이 아니고 정상화만 돼도 그것만 해도 더 바랄 게 없는 업계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최선을 다해서 이거는 좀 내가 봤을 때는 좀 배부른 소리 같아요. 마이너스만 안 내고 표준만 지켜나가는 것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부담에서는 최선이라고 보거든요. 그 표준 지키기도 힘들어요 사실. 아까 우리 얘기했던 뭐 처방 이런 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가중 업무가 되는 경우들도 꽤 있고 그래서 패배자라고 생각한 건 그 사람은 간호사가 아닐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아마 고용주지 않을까. 이 간호사 업계에 현재 몸담고 있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보통 그 고용주들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건 걸로 모티베이션이 된다고 생각을 하나? 생각에 노출되면은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그런 거 노출돼가지고 자신들한테 피가 될 거다 그런 기대가 있어가지고 가스라이팅이 아이가. 지금은 이제 그 상황에서 얼마나 열정을 쏟아붓는가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주변 상황을 좀 보고 잘 평가하고 분석하고 판단해가지고 어느 선까지 해야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 좀 잘할 수 있을까 큰 걸림돌 되지 않을까 금전적인 물질적인 이익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무형의 이익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주변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런 걸 좀 보면서 장기적으로 이어갈 만한 그런 뭐 열정과 노력을 좀 취사 선택해가지고 다른 방면으로 조금 에너지 쏟아보면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어떤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게 좋을까? 대인관계도 사회성, 누군가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저는 그게 능력이라 보거든요. 아 그래? 왜냐면은 그게 뭐 의사소통이잖아요. 커뮤니케이션 탑 부서와의 어떤 조율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이익을 위해서 뭐 외부의 어떤 것들과 빨리 친해지거나 뭐 그렇게 좀 대화를 이끌어가는 게 저는 상당히 큰 무기라 생각하거든요. 어떨 때는 또 겸손하는 모습을 보이고 어떨 때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 보이고 이제 그런 카멜레온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쉽게 말하면은
눈치껏 하는 거죠. 아, 그렇죠. 하지만 그 눈치껏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 그 눈치껏을 잘 풀어서 얘기하면은 자신의 상황을 잘 분석하고 평가하고 어떻게 할지 선택하는 네. 그런 거라는 거. 회사에 충성하지 말고 병원에 충성하지 말고 개인의 역량을 위해서 좀 발전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